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설명해 주실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전자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전자협약이 체결돼야 사업비 지급 등 후속 처리가 또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자인증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러 같이 가보시죠. 가시죠. 연구과제 수행, 협약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보시면은 중간에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협약 신청 아이콘을 보시면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약 신청 건수를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화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자협약 같은 경우는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협약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과제명을 클릭하시면은 전자협약 진행하기 위한 수행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과제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전자협약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과제 책임자명도 볼 수가 있고요. 수행기관에 서명한 일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이 모두 전자서명을 하셔야 하고 최종적으로 주관기관이 서명을 하시면은 전자서명이 완료가 됩니다. 협약 신청 버튼 누르시면은 해당 화면에서 과제 정보, 그리고 협약 정보, 계좌 정보, 협약 관련 문서, 특약 등 입력하기 위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협약을 진행하기 위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번호라든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서 등록을 하고요. 입금은행, 계좌번호 입력하신 후에 계좌 조회를 하시면은 그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주명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반드시 이제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지 R&D 과제를 수행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협약 관련 문서 항목인데요. 해당 내용에 보시면은 이제 협약서, 수정사업 계획서 등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셔야지 진행 가능하시고, 이 협약서는 이전에 수정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과제 담당자가 검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생성되고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서명 전에 해당 협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정사업 계획서 내용도 확인하십니다. 특약 정보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이제 파일 첨부 버튼을 누르시면요. 필수적으로 전자협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필수 여부를 확인하셔서 이 필수는 반드시 업로드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우측에 파일 첨부를 확인하시면은 작성, 생성, 첨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작성은 시스템에서 전자서식을 제공하고 과제 책임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체크를 하시고 전자서명 방법인 실제 서명을 하거나 서명 이미지로 서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작성으로 된 전자서식을 제공하는 것 외에 생성이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동으로 생성된 증빙 파일이 등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PDF 포맷으로 등록된 전자증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부 버튼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정리된 이제 포맷이라든지 증빙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협약 신청이 필요한 입력 정보와 증빙 파일을 업로드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신 후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용자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해주고 해당 내용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시면은 전자서명하기 위한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과제를 참여하는 수행기관 중에서 참여기관들이 이미 전자서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모든 참여기관이 서명한 이후에 이제 서명을 하셔야지 최종적으로 전자협약에 대한 서명이 완료가 됩니다. 전자서명을 할 때는 반드시 법인의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서명을 하셔야지 서명이 완료됩니다. 이후에 전담기관의 과제 담당자한테 전자서명을 완료됐다는 걸 통보를 하면 이제 과제 담당자는 전자서명을 하고 인증하면은 전자협약이 완료됩니다. 선생님께서 설명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네, 너무 쉽지 않으세요? 그러면 주요 Q&A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수정사업계획서를 담당 간사가 확인을 다 하고 나면 전자협약 체결하시라는 공문이 왔는데 요즘에는 그게 프로세스가 단축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수정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담당 간사한테 이제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바로 이제 전자협약을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수정사업계획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의견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행기관에서 협약서를 확인할 때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면은 과제 담당자가 검토를 하면은 협약서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그 협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전자서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반드시 내용들을 확인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전자인증 체결하시기 전에 협약서 한번 그래도 꼼꼼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협약서 인증 체결하기 전에 어떠한 부가 서류들을 업로드해야 될까요? 필수 서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첨부를 하셔서 협약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필수 서류 중에는 인감부담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라든지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반드시 등록하셔서 전자협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인증 체결할 때는 어떠한 공인인증서를 써야 되나요? 예, 반드시 수행기간은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서명을 하셔야지 전자협약이 가능하십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협약을 통해 이제 R&D 과제를 수행하시는 모든 수행기관 분들이 성공적으로 R&D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